외국인들이 원화를 팔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2025년 1월 우리가 환율 안정을 축하하는 사이 외환 보유고는 한 달 만에 46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정부가 시장 개입으로 환율을 1,430원대로 끌어내렸다고 자축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미 한국 주식시장에서 9개월간 38조 원을 빼갔고 직접 투자는 전년 대비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왜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돈을 빼고 있을까요? 1,480원을 찍었던 환율이 정부 개입으로 1,43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국민연금이 환해지에 나섰고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을 했죠. 시장은 안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마치 출혈을 멈추려고 지혈제를 계속 놓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눈앞의 출혈은 멈췄지만 상처는 계속 덧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말 외환 보유고는 4,110억 달러입니다. 한 달 전 4,156억 달러에서 46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정부가 환율을 방어하느라 달러를 쏟아부은 결과입니다.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2024년 중반부터 2025년 4월까지 9개월 연속 38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물론 5월부터 10월까지 21조 원이 다시 들어왔다고 정부는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착시입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면서 국채를 동시에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11월부터 외국인들은 국고채 현물을 지속적으로 순매수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국채 선물은 17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현물을 사면서 선물을 파는 엣지 플레이입니다. 2026년 4월 세계국채지수 편입을 앞두고 미리 자리를 잡되 환율 리스크는 최대한 줄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진정한 신뢰가 아니라 계산된 포지셔닝입니다. 더 심각한 건 외국인 직접 투자입니다. 2025년 1분기 신고액은 64.1억 달러로 전년 대비 9.2% 감소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투자는 전년 대비 38% 급감했고 일본도 28% 줄었습니다. 산업부는 이미 많은 투자가 이행 단계에 들어가서 신규 투자가 줄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장기적으로 돈을 묶어두는 걸 망설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왜 원화를 버리고 있을까요? 정부는 무엇을 말하고 시장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정부의 공식 입장은 명확합니다. 글로벌 달러 강세와 미국 금리 인상 때문이라는 겁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한미 금리 차는 1.5%포인트에 달합니다. 역대 최장인 42개월간 금리 역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미국에 예치하는 게 이득이니 외환시장의 달러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액이 IMF와 AMRO가 제시하는 적정성 기준을 충족한다고 강조합니다. 단기 외채의 2.6배 수준이니 잠재적 충격에 충분한 완충 효과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외환 당국의 개입도 필요하깁니다. 1,480원까지 치솟은 환율을 방치하면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서민 경제가 무너집니다. 국민연금의 환해지도 2026년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테니 미리 환차손을 막는다는 전략적 판단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구조적 취약성을 외국인들이 정확히 읽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 한국 경제는 여전히 수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2025년 하반기 환율 사태 당시 블룸버그는 원엔 환율 상관관계가 2007년 이후 최고치로 급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 한국 수출 경쟁력이 직격탄을 맞는 구조입니다. 둘째, 통화 스와프 부재입니다. 한국은 캐나다, 중국, 일본, 스위스 등과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미국과는 없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트라우마를 가진 한국이 4천억 달러를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이유입니다. 셋째,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의 신용 위험입니다.
2025년 4월 기준 한국의 5년물 CDS 프리미엄은 40.96bp까지 치솟았습니다. 2023년 1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재점화되면서 한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의 위험이 부각됐습니다. 구조적 원인은 더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부동산에 지나치게 의존해왔습니다. 2024에서 2025년 부동산 PF 부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20조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이 시한폭탄처럼 금융권에 묻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RP 매입과 국채 단순 매입으로 유동성을 계속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금리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3%대 중반까지 치솟았죠. 왜일까요? 시장이 한국은행의 처방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실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자금만 푸는 건 결국 도덕적 해이만 키울 뿐이라는 판단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런 구조를 정확히 읽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환율 급등 당시 일부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반기업 정책이 외국인 투자자 이탈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2025년 5월 이후 외국인들은 오히려 21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정책이 아니라 경제의 펀더멘털입니다. 외국인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해외 사례를 보면 명확한 패턴이 보입니다. 1997년 한국 외환위기 당시 외국인들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공식 외환 보유고가 251억 달러라고 발표됐지만 실제 사용 가능한 현찰은 39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 사실을 정부보다 먼저 알았고 자금을 일제히 회수했습니다. 특히 2018년 외환위기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환율 방어에 나서자 외국인들은 오히려 더 빨리 자금을 빼갔습니다. 정부 개입이 시장의 자정 기능을 막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1990년대 장기 침체에서도 같은 신호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일본 정부가 부실을 떠안으며 좀비 기업을 연명시키는 동안 조용히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한국의 현재 상황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외환 보유고는 4,110억 달러지만 그중 현찰 비중은 6% 수준입니다. 대부분이 미국 국채와 증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즉각 사용 가능한 달러는 250억 달러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GDP 대비 외환 보유고 비중입니다. 한국은 22.2%에 불과합니다. 일본 30.6%, 대만 73.7%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런 숫자를 정확히 계산합니다. 한국 정부가 진짜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그 결과가 바로 조용한 자금 회수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5가지 계기판을 책상 위에 올려두십시오. 첫 번째 계기판, 원달러 환율입니다. 현재 1,430원대입니다. 1,450원을 넘어서면 노란불, 1,480원을 돌파하면 빨간불입니다. 1,480원은 2025년 12월 정부가 총력전을 펼친 방어선입니다. 이 선이 다시 무너지면 1,500원 돌파는 시간 문제입니다. 1,500원이 깨지는 순간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은 패닉 모드로 전환됩니다. 두 번째 계기판, 외환 보유고입니다. 현재 4,110억 달러입니다. 4,000억 달러가 심리적 마지노선입니다. 한 달에 50억 달러씩 줄어들고 있다면 8개월 후 붕괴선에 도달합니다. 외환 보유고 감소 속도를 매달 확인하십시오. 월간 감소폭이 100억 달러를 넘어서면 정부가 환율 방어에 실패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계기판, 외국인 주식 순매수 동향입니다. 현재는 단기 반등 중이지만 구조를 봐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면서 국채 선물을 동시에 파는 헤지 플레이를 하고 있다면 진정한 매수가 아닙니다. 주간 단위로 외국인 순매도가 3주 연속 2조 원을 넘어서면 빨간불입니다. 네 번째 계기판, CDS 프리미엄입니다. 현재 한국은 20bp 수준으로 안정됐지만
2025년 4월에는 40bp를 넘었습니다. 45bp를 돌파하면 2023년 10월 최고점을 뚫는 겁니다. CDS 프리미엄이 50bp를 넘어서는 순간 외국인들은 한국의 국가부도 확률을 0.8%로 계산합니다. 작은 숫자 같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치명적입니다. 다섯 번째 계기판, 외국인 직접 투자입니다. 2025년 1분기 신고액이 전년 대비 9.2% 감소했습니다. 2분기 연속 감소하면 노란불, 3분기 연속 감소하면 빨간불입니다. FDI는 단기 자금과 달리 장기 신뢰를 나타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공장을 짓고 사업을 확장하는 걸 멈추는 건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환율이 안정됐다는 정부 발표에 안심하지 마십시오. 외국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외환 보유고는 한 달에 46억 달러씩 줄고 있고 직접 투자는 1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CDS 프리미엄은 위기 수준까지 치솟았다가 겨우 진정됐지만 구조적 취약성은 그대로입니다. 5가지 계기판을 매일 확인하십시오. 노란불이 2개 이상 켜지면 방어적 포지션으로 전환하고 빨간불이 1개라도 켜지면 즉각 대응하십시오. 1997년 외환위기 때 외국인들은 정부보다 6개월 먼저 움직였습니다. 2025년 그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준비됐습니까?